림태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뭐 운동도 할 겸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턱걸이를 좋아하고 턱걸이를 즐겨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난 왜 이렇게 턱걸이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운동을 해볼까 해요. 뭐 풀업은 그냥 5개씩만 할 거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5개 하고 올게요. 자, 턱걸이를 제가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은 뭐 물론 이제 제가 전직이 스턴트맨이어서 그 훈련을 하면서 턱걸이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왜 시작을 했냐면 제가 그때 스턴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여기저기 다친 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몇 번의 시술이라고 하죠. 주사도 요법도 해보고 추나요법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긁어내는 신경이 좀 튀어나와서 그 좀 긁어내는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 척추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운동이 좋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매달리기 운동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권하셨어요. 뭐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보면 척추의 그 분절 움직임이나 뭐 이렇게 견인시키는 역할을 도우려고 그걸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좀 신뢰를 했고, 그래서 재활을 매달리기로 시작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전이 됐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 좀 이따가. 그래서 매달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매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래 매달렸어요. 한 2분 정도는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좀 생각보다 이것저것 고려하면서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재활도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겹더라고요. 그냥 매달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기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 당기는 거니까 이제 매달리기에서 등 근육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어쨌든 허리를 보완해 주는 건 등 근육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당겼습니다. 그냥 턱걸이 당기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남들보단 좀 잘하게 되고, 그리고 효과도 좀 봤고요. 허리가 아픈 것도 좀 호전이 됐고, 뭐 턱걸이 자주 하니까 몸도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턱걸이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턱걸이만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맨몸 운동, 스트릿 워크아웃, 뭐 짐내스틱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은 좀 이따가 그 당시에는 막 유튜브가 태동되던 시기라
거의 대부분 블로그,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다가 머슬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철봉에서 이제 철봉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느껴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머슬업이란 걸 도전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엄청 지금처럼 고급화된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그냥 딱 보고 머슬업이라는 동작을 보고 그냥 바 위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 생각만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정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거든요. 그냥 점프하면서 하고 막 그냥 어거지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짝짝이로 올라가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대전에서 이제 운동하던 곳에서는 스미스 머신에 딸려있는, 스미스 머신이 아니라 케이블 머신에 딸려있는 철봉에서 턱걸이를 했는데, 친구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운동을 못하고 근처 공원이나 약수터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땡겼습니다. 그냥 정말 뭐 기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땡겼어요. 그냥 바 위에 올라가야지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합니다. To be continue. 그래서 머슬업을 성공은 하긴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냥 반동 엄청 쓰고 막 이상한 자세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성공은 했으니까 막 기뻤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머슬업을 성공한 이후로 며칠 안 지나서 이제 골프일보가 온 거예요. 뇌측과 감염이 와서 다친 거죠. 부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걸로만 하다 보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부상이 따라오는구나. 물론 부상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건 확률의 싸움인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기는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여기저기 진짜 정보를 찾아서 막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 당시 되게 많이 그 정보를 얻었다는 짐내스틱보디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랑 그 당시 핫했던 뭐 메모 운동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거예요. 멸병님, 뭐 댄정님, 뭐 시골 박사님, 그런 분들. 사실 시골 박사님한테 제일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맨몸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물론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시선의 그런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쨌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연습을 했었고, 뭐 주기와 훈련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부상을 안 당하는지, 부상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기술도 많이 배우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맨몸 운동에 빠져들게 됐죠. 좀 이따가 그러면서 뭐 물구나무도 서기 시작하고 핸드스탠드도 서기 시작하고 머슬업, 프론트레버, 백레버, 뭐 플란체, 뭐 맨운동의 꿈의 동작이죠. 플란체, 뭐 엘리시트, 프레스 핸드스탠드,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하게 되고, 이제 그때쯤에 또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영상을 접하면서, 특히 외국 영상들을 많이 봤죠. 그때는 국내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보고 따라하고 이제 나만의 훈련 방식을 적용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세미나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세미나도 다니고 나름 이제 즐기기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보디빌딩 자격증도 따고, 그때 맨몸 운동 자격증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걸 땄을 텐데 제 레이더엔 그런 게 안 걸려서 그냥 보디빌딩 생체 자격증을 땄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격증도 따고 나름의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스턴트를 그만두고 이제 데스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코치 1호 생활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턱걸이를 계속 풀업을 계속 하는 이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허리가 아팠다, 허리에 부상이 왔었다, 그래서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그 재활의 목적으로 매달리기부터 시작해서 턱걸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머슬업을 하고 나서 팔꿈치가 다쳐서 공부를 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 공유하고 있는 거죠. 알려드린다기보단 좋아하게 되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람이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관심이 간다는 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정보를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도 되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더 안 다치고 하고 싶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 같고, 뭐 재밌습니다. 어쨌든 풀업은 항상 해요. 항상, 지금도 항상 하고 예전에도 항상 했고 앞으로도 항상 할 거예요. 뭐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운동을 하겠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전 항상 말씀드려요. 스쿼트 한다고. 그만큼 건강에 더 유익한 건, 신체의 건강에 유익한 스쿼트인데, 그거 아니고 그냥 정말 재미를 위해서 뭘 하고 싶냐, 되게 심플하게 되게 아이스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풀업이죠. 풀업. 그냥 풀업. 정말 재밌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앞뒤 자르고 말씀드리면 풀업을 한 이유는 재활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운동을 특히 안 하시는 분들, 운동이 생활화되지 않고 운동을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계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해서 운동을 한다, 그거는 좀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기를 좀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일부러 다치라는 게, 뭐 일부러 부상을 당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계기로 만들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허리 다쳤다면은 그냥 재활만 좀 하다가 그냥 일상생활 돌아가면 그냥 또 신경 안 쓰고 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계기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타파하려고,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계기를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운동을 하면서 또 운동을 계획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운동 라이프를 즐겼고, 그런 것들을 주기적이라기보다 그냥 이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따금,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었지,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되뇌이고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 뭐 운동이라는 거에 좀 국한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왜 운동을 시작했고, 어떤 운동을 좋아했는지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되뇌어 보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외부 요인은 항상,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가려면은 예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복습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내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야겠죠. 미래를 생각을 해야겠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짬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짬날 때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뭐 컴퓨터만 하지 마시고, 너무 또 책만 읽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치 생활도 했고, 뭐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일반인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공장에서 뭐 노동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거 따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명분을 만드시고 그 이유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나 설계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계기가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운동을 좋아하고 계신 분들은 밥은 못 먹어도 운동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인 분들은 운동하기 싫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기를 분명히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돌이켜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미래를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는 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운동을 아예 안 해온 사람이다. 그럼 그건 내 과거니까 내가 그걸 복귀하고 그걸 되뇌이는 과정이 되겠죠. 아, 내가 앉아서만 생활했구나, 신체 활동이 너무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복귀하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시고, 현재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보도 찾아보고 조금이나마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미래에는 내가 조금 더 운동량을 늘려봐야지, 지금은 이만큼이니까 이것보단 좀 더 많이 해봐야지. 되게 심플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만 생각하셔도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는 더 운동을 더 할 건데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되게 정말 주저리 했네요. 별 뭐 주제도 없었고 주제는 뭐 턱걸이를 왜 했는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 운동을 이렇게 해보셔라 뭐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